수직적 분리가 잘 드러난 맨하탄의 건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천루의 프로그램의 수직적 분리는 초현실주의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버티컬 시즘이라는 용어를 엠프레스가 딜리리어스 뉴욕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수직적인 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즘이라는 단어는 딜리리어스 뉴욕에서는 특별히 버티컬이라는 용어가 안 붙더라도 수직적인 분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수직적 분리가 가장 잘 드러난 건물은 어떤 것일까요? 램크라스는 다운타운 애슬리틱 클럽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은 뉴욕의 다운타운에 있는 건물이고 운동 클럽이라고 되어 있는데 겉에서 봐서는 운동 클럽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쪽에 있는 건물이고요. 이 건물인데 겉의 외관으로 봐서는 이게 스포츠 클럽인지 아닌지 사실 알 수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건물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단면을 잘라보면 이 단면이 놀랍게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7층에는 일단 실내 골프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내 골프장이 있고요. 그리고 9층에는 권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 장소에서는 사람들이 권투를 하고 권투 글러브를 낀 채로 굴을 먹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층에는 예방적인 약국이 있어서요. 여기서는 사우나 같은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층에는 수영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권투를 하고 예방적 약국을 들린 다음에 수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3층부터 16층까지는 식사나 아니면은 사회적 활동, 휴식,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것,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층에는 옥상 정원이 있고 춤을 출 수 있는 댄스 플로어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침실이 20층부터 35층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섞여 있고요. 특히 단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바닥의 깊이가 깊게 돼 있는 부분은 수영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13층부터 16층까지는 사회적인 활동, 식사, 휴식, 독서 등을 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7층 이 부분에는 실내 옥상 정원이 있고 이 야외 테라스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 부분은 20층부터는 침실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단순한 외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외관상으로는 도저히 내부를 알 수 없는 외부와 내부가 분리되어 있는 뇌엽 절제 수술을 받은 상태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굉장히 밖에서 봤을 때는 중성적인데 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뉴욕의 마천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1931년에 지어졌는데요. 총 13개의 엘리베이터가 지금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엘리베이터가 보이는데 엘리베이터들은 개수가 이렇게 많은 게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들은 속도가 느려서 한두 개 가지고 전체 이동 인구를 커버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숫자가 많은 거고 38층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램크라스는 결정적인 불확정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Definitive Instability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각각의 층들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굉장히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에 따라서는 불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곳의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적 불안정성을 갖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결정이 돼 있다는 거하고 불확정적이라는 것은 두 개가 대립되는 말이죠. 그래서 두 개가 안 어울릴 것 같은 단어를 같이 묶어서 쓰는 방식. 이게 모순 형용이라고 하는데요. 옥시모론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 단어를 만드는, 그러니까 두 개가 형용을 하긴 하는데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조용한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든가 동그란 사각형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기괴한 단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의미를 뽑아내는 방법, 그걸 모순형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단순히 층이 쭉 쌓여서 전체 건물이 만들어진 오토 모뉴멘트, 자동적 기념비를 얘기할 때는 램크라스는 프로그램적인 불확정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매틱 인스터빌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모순형용이 아니라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근데 반면에 이 다운타운 애슬리틱 클럽을 얘기를 할 때는 definitive instability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러시아 방가르드들이 생각했었던 사회적인 응축기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 도서실, 연구실, 체육시설, 운동하는 곳,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진 시설이 러시아 방가르드들이 얘기하는 사회적인 응축기고 사회적인 역량이 모여졌다가 발산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에서 사회적 응축기는 이렇게 대규모로 지어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놀랍게도 이런 마천루의 형태로 실제로 실현이 되었다라는 것도 램크라스의 굉장히 중요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이 완전히 대치되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시스템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 러시아 방가르드들이 꿈꾸던 사회적인 응축기는 실제로 뉴욕에서 실현되고 있었다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운타운 애슬리틱 클럽은 딜리리어스 뉴욕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 다운타운 애슬리틱 클럽을 실제로 보기 위해서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맨하탄에 가서 구체적으로 다운타운으로 가봤죠. 그래서 다운타운에 많은 빌딩들이 있는데 다운타운 애슬리틱 클럽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8층짜리 1931년에 지은 건물이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해보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까지 가는 게 지하철에 내려서 걸어갔는데 사실 이 주변이 이렇게 큰 대로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꾸준히 걸어가서 이 건물에 도달을 할 수가 있었고요. 램크라스의 발자취를 따라서 다운타운 애슬리틱 클럽에 도달을 해서 구경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랑 합벽이 돼 있어서 굉장히 특이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뉴욕의 마천루들은 따로 독립적으로 많이 지어져 있는데 마치 유럽 건물처럼 합벽을 해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했고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운동시설들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통제를 하는 지역이 많아서 수영장이나 체육시설들 몇 군데를 볼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 모든 층을 사실 다 가보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뉴욕의 정말 다운타운 애슬리틱 클럽이 잘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건물이 사회적인 응축기의 역할을 하고 동시에 수직적인 분리, 수직적으로 각각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각각의 층들이 서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기능들이 같은 건물 안에 공존하는 수직적인 분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 수직적인 분리는 우리나라 기준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주상복합 건물이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아래쪽에는 상가가 있고 그 위에는 학원이 있고 그 위에는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게 있고 그 위에는 교회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스포츠 센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지하에 여러 가지
시설이 클럽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쪽에는 운동시설 같은 것들이 있다가 더 꼭대기에는 오피스텔들이 있어서 숙박을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사무실로 쓰기도 하죠. 그리고 더 위에는 진짜 사람들만 사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이 섞여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주상복합시설을 우리나라에서 너무 쉽게 보기 때문에 이 버티컬 시즘, 수직적인 분리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 과거에는 그렇게 아주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 한국 그리고 20세기 말부터 굉장히 아시아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 램쿠라스는 이거를 맨하탄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이 버티컬 시즘, 수직적인 분리가 초현실주의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어떤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개념이 바로 까다브르 엑스키라는 개념입니다. 이 까다브르 엑스키는 불어인데요. 까다브르는 시체라는 뜻이고요. 엑스키는 진기하다, 절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현실주의자들이 같이 게임을 하면서 놀았었던 어떤 방법인데요. 종이를 4등분으로 접어서 맨 처음 사람이 위쪽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혹시 해보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위에 그림을 가리고 끝부분만 살짝 남긴 채로 끝부분만 보고서 그걸 연결해서 아래쪽을 또 나름대로 그립니다. 그래서 위아래는 지금 어떤 그림이 될지 서로 모르니까 엉뚱한 연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도 두 번째 사람 그림의 끝부분을 보고서 또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사람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는 이거를 가리고 네 번째 사람은 세 번째 사람 그림의 끝부분만 보고 또 나름대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연결을 해서 전체를 보면 그야말로 기괴한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사람의 모양일 때는 시체 같은 게 나오기도 하는데 사람의 팔다리가 다 분리돼서 시체처럼 보이는데 이게 진짜 절묘하고 기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까다브르 엑스키 진짜 절묘한 시체다 라는 표현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초현실주의자들이 같이 그리면서 놀았다고 하고요. 어떤 무의식의 흐름을 쫓아서 그리는 방법 이외에 여러 사람의 의식을 나눠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통합적인 어떤 것이 나오지 않는 거를 보면서 이 초현실주의자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어 했다고요. 이 까다브르 엑스키를 램쿠라스가 인용하는 거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살펴본 다운타운 애틀리틱 클럽처럼 절대 같이 공존할 것 같지 않은 이질적인 프로그램들이 같이 합쳐져 있고 그런 것들이 수직적으로 다 분리되어 있으면서 건물 하나로 합쳐져 있는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이 다운타운 애틀리틱 클럽의 버티컬 시즘, 수직적 분리를 이야기하면서 램쿠라스가 까다브르 엑스키 같은 예를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까다브르 엑스키를 얘기를 할 때 또 나오는 단어가 어쩔 수 없는 종합, 저항할 수 없는 종합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를 맨하탄의 마천루를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저항할 수 없는 종합이 요즘 우리가 사는 서울이나 아시아 도시들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주상복합을 보면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스포츠센터와 상가와 사무소와 학원과 교회 그리고 일반 주거시설이 역세권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종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맨하탄에서 램쿠라스가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유럽의 단순한 주상복합형 5층짜리의 유럽에 많이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요.
뉴욕에 있는 일반적인 아주 단순한 동질적인 형태의 오피스 빌딩과도 다른 정말 특이한 종류의 건물들이 뉴욕에는 많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었던 시티 오브 캡티브 글로브와 몇 가지 사항들을 이 버티컬 시즘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거는 이질성과 분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캡티브 글로브에서는 그리드 시스템과 블록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블록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고 자율적인 질서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오토 모뉴먼트 얘기를 하면서 뇌엽 절제 수술 이야기를 할 때는 내부와 외부가 분리가 된다. 내부와 외부가 이질적인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버티컬 시즘에서는 수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질적으로 종합되어 있고 이것들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하나로 종합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리드 시스템이나 뇌엽 절제 수술이나 수직적 분리가 모두 다 분리되어 있는 것, 이질적인 것, 그리고 불연속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개념인데요. 그 개념들이 각각의 블록에 있어서 서로 자율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블록에서는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이 없는 자유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 건물들이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부와 그리고 외부가 분리되는 뇌엽 절제 수술이 일어나고 그리고 각각의 층들은 또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담고 있어서 수직적으로 봐도 서로의 층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는지에 상관없이 자율성과 불연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만들어져 있고 이 블록들은 하나의 도시를 이루죠. 그래서 이런 종합을 저항할 수 없는 종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개념은 질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얘기하는 디스정티브 신티시스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접적 종합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질적인 것들이 종합돼서 하나를 만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램크라스가 이야기하는 이런 종류의 이질적인 마천루와 들레즈의 디스정티브 신티시스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램크라스가 이야기하는 개념들이 이질성이나 불연속성하고 관련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철학적이나 개념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코라스 자체는 헤테로지니어티 같은 단어를 즐겨 쓰지는 않고요. 디스컨티뉴이티라는 단어도 거의 잘 쓰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를 코라스는 신문기자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평범한 단어인 듯 하면서 재치있게 정확하게 이 현상을 묘사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아래 나와 있는 딜리리어스 뉴욕의 한 챕터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 The Double Life of Utopia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마천루라는 건데요. 이 더블 라이프는 바로 다름 아닌 외부와 내부가 완전히 뇌엽 절제 수술로 독립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천루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단순한 고층 건물로 생각하지만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담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소셜 컨덴서로서 작동을 한다라는 것이 딜리리어스 뉴욕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뉴욕의 놀이동산인 코니 아일랜드는 어떻게 맨하탄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것일까요? 맨하탄의 마천루들은 환상적인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어서
사회적인 응축기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르꼬르비지에와 뉴욕은 어떤 종류의 연관성이 있을까요?